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매년 매출액이 신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는 약간 2조에서 20년도는 예상이 약 4조 정도로 매출이 매년 신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꾸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해는 좀 영업이익이 좀 적게 났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채 비율하고 당좌 비율은 어떤가? 자, 이 부분은 이 부채 비율은 업종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항공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대한항공을 좀 보시면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항공사가 아무래도 이 자금적인 부분이 좀 좋진 않지만 기존에도 봤을 때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항공사 특성상 비행기를 일시불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보시면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는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업종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유보율. 자, 이게 무엇이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채 비율은 낮은 게 좋고 당좌 비율하고 유보율은 높은 게 좋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산업의 가치가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성장하는 시장인가 혹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인가가 중요합니다. 자, 롯데 쇼핑은 2011년도 거의 6월 달에는 5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롯데 쇼핑은 롯데마트나 그다음에 롯데 슈퍼와 같은 이 오프라인 매장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 이 매출액이 크게 신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영업이익도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성장을 하는가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얼마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 경쟁력을 볼 때 풀무원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영업이익률로 봅니다. 이제 이게 경쟁이 시장에서 과도하면 이제 DC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분명 제품이 좋고 이 제품이 독보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회사도 비싸게 팔고 싶은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 DC가 아무래도 이 시장에 MS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이 회사가 경쟁이 되게 치열한 시장에 있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 개발, 신사업이 있는가 라는 부분은 이제 기대감이 가장 주식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코로나 백신, 치료제, 전기차, 5G 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게 더 크다고 생각이 들고 실적 발표나 어떤 그런 매출이 실제적으로 나왔을 때는 오히려 주가는 그대로거나 아니면 하락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생하는 사회 현상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주식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테마가 발생했는데요. 진단키트 관련주는 시젠, 수젠텍, 휴마시스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시젠도 2020년 8월 달에 거의 32만원 최고치를 찍고 다시 좀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백신 관련주는 제넥신하고 SK 케미칼이 있었습니다.
지넥신 같은 경우는 19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좀 하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 때문에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보시면 뭐 태경케미컬, 일신바이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상승을 했고요. 이게 뭐 백신 콜드체인도 있었지만, 그리고 뭐 택배 같은 부분들이 증가하면서 드라이아이스 수요가 증가했던 그런 두 가지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 관련주는 뭐 셀트리온하고 대웅제약 등이 있었고요. 보시면 12월 달에 거의 40만 원까지 육박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래두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로 인해서 다양한 주식들이 좀 상승했었습니다. 자, 커피숍들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어떤 그런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커피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동서식품 같은 경우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배달에 따른 골판지, 포장지 수요 해서 뭐 영풍재지 하고 한국 패키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12월 달에 8,74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주로 인해서 알서포트가 8월 달에 23,650원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택배 등 쓰레기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 관련주가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KGETS라는 종목인데요. 1월 6일 날 7,180원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약간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의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헬릭스미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요, 이 회사에 들어가서 보시면 뭐 선도 제품인 엔젠시스라고 해서 임상 3상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뭐 첫 사례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가 이 글들로 봤을 때 이것을 저희가 증명을 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영업이익이 일단은 뭐 꾸준하게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기업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데 영업이익이 적자라고 하면 결국 돈이 필요하고, 그 부분은 뭐 대출을 받거나 뭐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이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게 됩니다. 자, 이 헬릭스미스도 보시면 지금 유상증자를 진행했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영업 활동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유상증자 같은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헬릭스미스가 뭐 나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기업들을 투자할 때는 아무래도 저는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뭐 기술이 좋다, 이 회사가 임상을 성공한다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얘기를 듣거나 뭐 글로 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임상이 실패할 수 있는 또 경우도 있고, 뭐 신약 개발에서 임상이 성공한다고 해도 매출로 연동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기존의 어떤 사업을 하면서 영위를 해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회사가 어떤 신약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저는 리스크가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투자하는 데 참고를 하지만, 이렇게 영업이익이 적자가 꾸준하게 나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나중에 이런 헬릭스미스와 같은 그래프를 보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임상이 성공적으로 잘 끝나고 그것이 정말 획기적인 치료제로서 엄청난 매출을 기여한다면 또 말이 달라지겠지만, 그런 부분은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이 회사가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가를 꼭 확인하시고 투자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